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먹기, 그리고 간식은 밥으로.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민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잘 먹지 않은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식욕부진 2편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어머니들 저희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 잔소리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어떤 잔소리인가 하면 빵이나 과일 먹지 말라는 그렇죠. 그 잔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욕부진했을 때 사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먹지 않고 간식으로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그런 걸 먹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을 특히 못 먹게 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는 설탕과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밀가루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설탕이 왜 나쁜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설탕이 왜 나쁜가요? 설탕 자체가 사실 과잉 섭취하게 되면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특히 청소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설탕 자체가 단순하게 이빨을 썩게 하기도 하지만 혈당이 높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좀 방해하기도 해서 그리고 또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애기들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백혈구의 기능 자체를 좀 백혈구요? 네, 백혈구에 제가 좀 발음이 좀 과하죠. 그래서 백혈구의 기능을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올라간답니다. 설탕을 많이 먹는 애들이 쉽게 염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관이라는 신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사실 뭐 솔직히 제가 또 고백을 하자면 제 얘기하고 아픈 과거 얘기하시려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슈퍼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슈퍼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먹거리가 풍부한 풍부했죠. 집안이었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지나가는 얘기로 이 분들한테 자랑할 때 어떠시냐면 애가 어릴 때부터 먹는 게 남달라서 돌 때 콜라 한 병에 카스텔 하나를 다 먹었대요. 돌 때면 태어나자마자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머니는 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콜라하고 카스텔가 정말 귀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설탕 덩어리잖아요. 제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단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입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정말 콜라 제가 뭐 채원이 나이 콜라 달고 있었잖아요. 결혼하고 저희 남편이 콜라 먹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단맛에 중독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쵸. 사실 먹는 습관도 문제지만 염증에 있어서 신경의 혈관이 약해진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눈이 그죠. 그래서 제가 약해졌나요? 좀 사실 약점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망막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1년 동안 학교를 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 요즘에 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오게 되면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초콜릿, 사탕, 과자, 라면빵, 젤리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무슨 외우신 것 같아요. 아유, 그 저절로 이게 하루에 애들 같은 경우에 10대 명한테 맨날 똑같은 멘트 하게 되면 몇 번 본 애들은 그 외워서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 더 어린 애들은 딱 표정이 두 가지예요. 딱 해서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약간 이게 쫀득한 느낌. 그리고 두 번째 좀 그렇죠. 좀 긴장한 느낌. 긴장한 느낌.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애들 삐져가지고 그때부터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사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어머니들한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어렸을 때 먹는 식생활 습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정말 단맛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알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조금만 먹어도 되라고 저희가 그냥 풀어줘 버리면 조금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면 많은 양으로 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호하게 특히 저희 유튜브에도 안 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을 풀어주게 되면 많아집니다.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 1년에 키가 보통 24cm에서 26cm가 크고요. 두 돌 때까지는 그 1년 동안 12cm가 크고 정말 많이 크는 시기인데 이때 키만 크는 게 아니라 내부 장기, 혈관, 신경도 제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예요. 그쵸. 이때 자꾸 단 음식이라든지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설탕이 안 좋다는 거 몸소 경험하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은 과자 없다. 없다. 그래서 과자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혈당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아셨을 거고. 그 다음에 두 우리 번째. 밀가루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밀가루도 만만치 않아요. 네, 저도 또 밀가루도 좋아해요. 안 원장님 너무 나쁜 거 다 좋아해요. 자기 얘기 다 하는데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빵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쌀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 원장님은 결혼 초기에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편했죠. 빵만 사서 주면 되니까. 그러나 몸이 점점 불어나고 눈이 점점 약해지는 걸 본인이 느끼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안 원장님이 줄였죠. 진짜 20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그때 돌잔치 할 때 본인 모습을 스스로 상상을 하고 20kg 정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일 원인이 탄수화물 중에 사람들 상상하겠어요. 저질의 탄수화물. 지금도 부해 보이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20kg 쪘을 때는 어떡한가. 빵 과자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가루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또 경험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가루들이 대부분 수입산인 건 아시잖아요. 이것들이 보통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멀리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밀가루가 멀리서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처치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과정이 뭐죠? 이름이 있던데? 그래서 포스트 하비스트를 해서 이게 수확한 밀가루를 다시 한 번 더 농약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 벌레 생길까 봐요? 그렇죠. 먼 거리가 오게 되니까? 네, 그렇죠. 배 타고 오는데 이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또 도정하고 하면서도 또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표백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 약 뿌리고 표백까지 하니까 얼마나 밀가루가 우리 그래서 몸에 좋지 저희가 이제 않겠어요? 어머니들한테 여쭤봐요. 이게 빵 놔두시게 되면 곰팡이 피든가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께서 일주일이고 10일에도 곰팡이가 안 피는 빵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한테 정말 좋으실까요? 그러니까 얘기하게 되면 그 어머니들도 혹 가다가 우리는 유기농 밀가루 먹어요. 또 우리 밀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밀가루 자체가 소화기에 약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한방적으로 유기농이라도 밀가루라면 속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밀가루 자체가 성질이 좀 차고 냉한 편이라서 소화기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가스를 많이 차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결국은 다른 것도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오래 남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요즘은 글루텐 프리가 나옵니다. 글루텐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그게 없는 성분까지 이렇게 요즘은 음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만큼 밀가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는 것 같은 경우에 식생활 습관을 어머니들한테 4가지를 딱 강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먹기, 그리고 간식은 밥으로 이렇게 간식을 밥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일단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은 또 딱 정해놓고 먹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꼭 식탁에서 먹자. 정해진 시간에 먹고 식탁에서 꼭 먹자. 세 번째는 식사 시간은 무조건 30분. 아, 30분. 너무 더 길게 되게 되면 사실 먹이는 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지만 먹는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화가 잘 돼서 먹게 만들어야지 억지로 먹다면 더 차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머니들 그러면 우리 애들은 간식을 뭐 먹여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을 차라리 한 끼 더 먹이세요. 그래서 4끼를 먹여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4끼 5끼 먹여도 되죠. 그렇죠. 4끼를 먹어도 다 그 분배량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배가 너무 고파지거나 간식이 필요할 때 과자나 과일을 먹이지 않고 밥을 한 끼 더 먹으면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잘 안 먹으니까 아이들 성장기 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주먹밥이라든지 아니면 김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떡갈비에다가 고기 반 야채 반 해서 짜지 않게 그건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소고기 먹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먹이시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음식까지 얘기해 주시네요. 말씀 오늘 참 잔소리도 많이 하고 오늘 또 저도 고백도 하고 막 그랬으면 자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이라든지 달아주시게 되면 저희가 찾아서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아는 한방!